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비품의 취득, 부과, 상실에 대해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제가 이걸 좀 찍기는 찍었는데, 예전에도 이게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위에다 연결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제 물어보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 비품을 상실, 그러니까 망실하잖아요.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폐기하거나 이럴 때 이거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봐야 돼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대표회의 의결까지 하라고 회계처리 기준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그거 말씀드릴 김에 저희 취득이나 부가,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판도라 격리실무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업무 교육하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에듀파에서 강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및 해설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 34조를 보시면 이 관리주체가 승인된 예산 외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산, 물건을 사거나 이러기 때 이제 예산을 썼다면 사실 승인된 예산이라는 것도 여러분 무슨 뜻이죠? 대표회의가 의결한 걸 사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 외에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직기, 공기고 뭐 차량 공기구 뭐 등등 있죠.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1항이에요. 2항입니다.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에 붙여야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유형자산의 명칭과 종류,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예정 가격 및 단가, 취득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우리가 보통 이건 어디다 하죠, 여러분? 기한서에다 작성해서 놓죠. 기한에다 하고 만약에 대표회의에다가 전표 대표회의한테 회의록에 한다면 이 내용을 기재해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조고요. 35조를 좀 볼게요. 이제 금액을 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로 한다. 예전에는 이게 취득 원가나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나 이런 이 금액으로 해도 됐었거든요. 이제는 명확하게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하지만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 물건값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 원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주체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이거는 저희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이렇게 표기를 하죠. 이게 직접 연관되는 원가는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그다음에 설치 장소 준비 원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할 때 뭐 택배비라던가 이거 설치할 때 설치비라던가 이런 부분도 유형 자산의 구입 원가랑 포함해서 취득 원가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및 그 밖의 유사한 항목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서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중요한 거는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 승인을 받을 때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장부 가액을 정할 때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예전에 0원이라면 무상으로 얻었다면 0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에 기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취득 원가는 그냥 얻은 구입 원가뿐이 아니라 이 물건을 가동하기 위해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원가,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설치 장소 준비 원가도 포함된다. 그러면 비품 취득 시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72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합니다. 이전에 대표의 의결이 있었겠죠? 의결을 받고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직기 비품인 컴퓨터를 구매를 한 거죠. 컴퓨터 72만 원. 직기 비품은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내용 연수는 2년이고요. 이 내용 연수는 어떻게 정하냐? 이거 역시 대표회의 의결로 정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걸 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 구매 시 저희가 이걸 내용 연수를 뭐 2년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결제를 받으면 되겠죠? 아니면 물건을 이제 기한 같은 데 올릴 때 내용 연수까지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직기비품이니까 직기비품 72만 원을 예금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이 직기비품, 공기구비품, 뭐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죠. 컴퓨터 당월분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있죠? 감가상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쓸까요? 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을 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그 감가상각비들을 모아놓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아까 내용 연수가 2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24회 중 1회차 부과할 때는 보통 말일 전표에 말일날 전표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는 72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고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요거는 좀 예전 방식 조금 예전 방식이긴 해요, 여러분. 하지만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이거는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회계 처리 과정을 쓰는데요. 직기비품이 100원이었고 자산 수중 이익이 100원. 그러면 자산 감가상각비 1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으로 한꺼번에 상계해 버립니다. 한꺼번에 이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한꺼번에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회계에 기재하려고 하는 거죠. 회계에 기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처리 기준은 취득 원가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건도 우리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데 에어컨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이거 배송비도 무료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 취득 원가 자체가 배송비라던가 설치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모두가 0원이라면 취득 원가 자체를 0원으로 표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회계에다 장부에다 입력하면 0원이 입력이 되나요? 입력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기증 시 예전에는 공정가치 등으로 공정가치, 즉 이게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시중에서 이게 얼마 정도다라고 하는 금액으로도 입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거를 뭐 100원이든 200원이든 1원이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2016년 이전에는 2017년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 제정한 뒤에는요, 유형자산, 재고자산 모두 취득 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님들 중에 일부는 이게 원칙이니까 원칙은 이런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지 말고 공기고 직기 비품에만 회계 처리는 하지 말고 대장에만 기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 NO, 대장 오케이 이렇게만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탁사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회계랑 회계랑 우리 비품 대장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적은 금액으로 해서 그 회계 처리를 하도록 권하는 그런 위탁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사에 맞추어서 하시고요. 관리에 어떻게 보면 그냥 관리의 팁이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비품 취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내용 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이 잘못해가지고 금액을 요거 변경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회의 의결보다는 그냥 내가 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해서 그 내용 연수에 따라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회계 처리 기준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내용 연수를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이라는 거랑 정률법이라는 게 있죠. 정액법이라는 거는 100원을 그냥 똑같이 만약 20으로 나눈다면 똑같이 100을 이 100을 20으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률은 그 요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아파트는 정액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잔존 가치는 0원으로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막 원가 계산도 모르겠고 막 이런 뭐 감가상각하는 것도 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도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마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머리가 좋아서 기억을 잘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비품의 제거. 유형자산을 제거할 때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즉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운영성과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볼게요. 취득가액이 100만원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감가상각 그 처음에 구매할 때는 보통 뭐 재예금으로 할 수도 있고 재예금이겠죠. 보통 뭐 앞에 비품이라고 붙겠죠. 비품 대 재예금이 있는데 100만원 주고 샀다는 얘기죠. 100만원 주고 샀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고 샀는데 이거를 부가를 40만원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40만원. 몇 회에 나눠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0만원의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의 이 부분을 감누 이거를 40만원을 거뒀다는 얘기예요. 100만원을 뭐 주고 샀고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 비용을 40만원을 거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고는 기계를 65만원에 팔았대요. 와우.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원에서 이미 나는 40만원을 거뒀고 거기다 65만원을 처분했으면 40 실제로 5만원을 더 이득 본 거네요. 그죠? 5만원을 더 이득 봤네요. 그래서 처분 손익은 65만원이고요. 우리가 100만원에서 40만원을 걷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났죠. 처분 이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취득 원가가 100만원이고 감가상각을 40만원만 했는데 기계를 55만원에 팔았다면 여러분 5만원이 손실이 났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65만원에 팔았고 내가 거둬둔 돈이 40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완료 전에 폐기한 경우에는 처분 손실은 관리손익으로 처리하여야 되며 관리비 부과 가능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덜 걷었을 경우 관리손익으로 처리해서 관리비 부과하도록 하라는 얘기죠. 자, 현금이
현금 65, 기계 10만 100만 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건 어떤 얘기냐면 팔았을 때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매했을 때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제가 비품 대 아니 기계니까 기계 대 세금이었겠네요. 이거는 구매했을 때 100, 판매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판매했을 때는 현금으로 65만 원을 받았나 봐요. 현금 65만 원 대 기계 비품 100만 원. 100만 기계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기계를 대변해 놨고요. 기계 감가상각 누계액 우리 기계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이쪽에다가 우리 모아놨었죠? 우리 대변에 모아놨었죠? 그래서 이거를 차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 처분 이익 보통은 잡수익 같은 거를 잡죠. 그래서 기계 처분 이익이 5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대변에 수익을 발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기계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넣어서 없애준 겁니다. 자, 기계도 실질적으로 이제 없어진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졌죠. 대신에 현금 65만 원과 현금 65만 원과 기계 처분 이익 5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현금이 늘어났고 기계 처분 이익이 늘어났죠. 이건 잡수입이죠. 기계 없어졌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졌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폐기된 자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폐기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을 좀 보면은 저희가 이제 회계 감사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잘못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폐기된 자산의 경우에 구두 혹은 내부 품위로 이제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 대장에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처럼 망실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00% 여러분이 이 부분을 그냥 100% 만약에 처리를 했다. 그러면 기계 감가상각 누계액 100대 기계 처분 이익 기계 대 잠깐만요. 이거는 누계액 대 이거 비품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관리 대장에서만 없애준 거죠. 회계에서도 없애줘야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팔았다면 뭐 손익을 받거나 이익을 받다면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직기 및 공기구를 새로 구입해서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에 나눠 상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단지를 보니까요. 물품은 샀는데 이거 상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가상각.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이중 상각 한번 상각을 했는데 또 상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100만 원어치만 상각을 해야 됐는데 말하자면 120만 원을 상각을 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물건 100만 원을 샀는데 상각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상각을 이중으로 하거나 아니면 누락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 달에 바로 전달 거를 발견을 했으면 그냥 상각을 계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진짜 5년 제가 요번에 점검한 데가 보통 여기 이게 2, 3년 전 거더라고요. 그럼 이게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논란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를 중간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2019년도에 발생한 거면 2019년도 입주민들이 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제 2021년도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입주민들이 난 이때 살지도 않았다. 왜 이때 살지도 않은 관리비를 지금 내가 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 대장에 미기재를 하거나 실사를 원래는 연말에 해야 되잖아요. 연말에 해야 되는데 실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비품 대장 자체에 아예 기재를 안 하죠. 그럼 회계랑 대장이 그래서 회계랑 장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즉 회계만 처리를 하거나 장부만 처리를 하거나 부과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계시겠죠? 혹시 하고 계신다면 바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요. 날씨 더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